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뭐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참 추석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불꽃 튀는 참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시민단체들이 요소요소에 나와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저희들 방송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몇 가지 현실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국의 오촌 조카가 체포되면서 어느 정도 이 수사가 또 일단락되는 것 같은, 일막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예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나누면 이번 조국의 문제는 딸의 그 표창장 임명과 관련돼서 정경심 우리 그 조국의 아내가 위조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절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동양대 총장님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조국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는 투자증권사 직원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던 외국에 도망쳐 있던 오촌 조카가 오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것을 보면 조국이 저지른 이 범죄 행위가 보통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정말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오촌 조카가 체포되면서 저는 고민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역대 정권이나 정치권에서 흔히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물타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막 깃털을 건드리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예상도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정인이라 할 수 있는 오촌이 바로 스스로 귀국했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외국까지 가서 뭐 베트남 또는 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현지까지 가서 체포가 됐는지 체포돼서 압송을 했는지 그건 뭐 둘째 문제고, 어떻든 가장 핵심 정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너무 쉽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조국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국 뒤에 있는 그 문재인과의 일전 싸움이거든요. 과연 이 검찰총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첫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우야무야 하는 식으로 깃털만 건드리고 꼬리를 자르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제 예측이 빗나갔어요. 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검찰이 간다. 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튼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고요. 이와 또 한 가지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동양대 대학교 총장님의 신변 문제입니다. 자, 이 총장님이 정말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양심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동안 이 정권이 좌파 세력들이 이런 분들을 그냥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포스팅을 많이 했고 또 뉴스도 그렇게 제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은 제가 뭐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조국의 재산관리인이라 할 수 있는 투자증권사 직원 컴퓨터를 들고 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 사람, 그리고 또 조국의 아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드디스크를 원위치 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그 당사자, 이분이 검찰에 가서 있었던 사실대로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두고 조국이와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분도 신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염려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가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것을 보면 흔히들 이 좌파 정권이 해왔던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자, 처음에 사건화가 되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좀 더 속도를 내고 압수수색 뭐 이런 과정에 청문회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과 유사하게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막바지에는 중간에 뭐 몇 분의 양심선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검찰은 기소를 했고 곧 조국의 아내가 심경심이죠. 참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될 텐데, 자, 이것은 이제 언제 될지 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은 조국이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의 이 시스템상 과연 검찰총장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오촌 조카가 갑자기 귀국을 한 이 부분을 두고 검찰총장의 이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좌파 세력들의 수사 전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몰아줘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말 정권의 힘에 눌려서 꼬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 검찰총장이 윤석열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
야당들이 뭐 어차피 손학규 당은 합류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빨갱이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중대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고요. 나머지 보수 진영들이 조국 사퇴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스타일로는 애국 시민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당들의 투쟁력도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이 정말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정의롭게 나가준다면 대학생들은 이제 더욱더 투쟁력을 강할 것이고요. 또 이제 개학이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 끝나면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불을 붙이게 될지 하는 그런 갈림길이 바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방에 달려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뭘까 하고 이렇게 찾고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세 번째 그 글을 총장님께 제가 올렸거든요.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읽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영스럽게도 제가 부탁드렸던 그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중단해버리면 정말 총장님도 어차피 돌아오질 못할 강을 건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번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건널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이, 어차피 윤석열 총장님이 이 정도 오실 때는 목숨을 마다하고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라고 하신 그 의미를 저는 곰곰이 되새겨 봤습니다. 헌법주의자라고 하시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좌파 정권과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들과의 일전을 불사하신 결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총장님께서 확실한 그 믿음을 보여주시면 이미 우리 애국 국민들은 총장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힘을 보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던 동양대 총장님을, 그리고 투자정권사의 직원, 조국의 재산관리인이죠. 이 두 분을 우리가 기필코 지켜내야 합니다. 이들은 말이죠,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닫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잘못을 이 두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덮어 씌우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제2, 제3의 양심선언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분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님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런 방송을 할 때 저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게 될 겁니다. 제 결단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걸로 믿으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 드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현실이 저는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피가 희생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의로운 길로 나아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중간에 보내드린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사 그리고 조국의 범죄 행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사 방향 전국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